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시리아의 군사기지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폭격당한 기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던 북한 기술자가 사망했다고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 매체 대북카 파일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방위군 공군 전투기는 지난 13일 새벽 2시 30분께 시리아 중서부 지역인 마시아프 소재 무기 공장을 폭격했다. 이 폭격으로 최대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카 파일은 당초 회계학교로 알려진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 장소가 시리아의 미사일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이었고,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북한인과 벨라루스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망한 북한인과 벨라루스인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시리아 등을 위한 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용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인 기술자들은 고체 연료 생산과 개발을 위해 시리아 중거리 미사일 생산기지에서 근무하다 13일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17일 이스라엘 외교부에 북한인 사상자 여부를 확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시리아와 오래 전부터 군사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에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원자로를 비밀 군사작전을 통해 파괴한 적이 있다. 북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장비 이동 감시망 교란 목적.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 전했다. CNN은 미 정부, 국방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특히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한 장비들을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ICBM 성능이 실제로 미봉토를 타격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정도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장비의 이동도 몇 개 지역에서 관측됐다. 특히 신속한 이동과 발사를 위해 고체 연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장소로 미사일, 핵실험 장비를 이동하는 모습도 미 첩보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교란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이라는 게 미 당국의 판단이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때때로 미 감시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미사일, 핵실험과 무관하게 인력과 장비를 이동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미 존스 홉킨스대 한미 연구소가 운영하는 38뉴스도 지난 7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 대형 선조경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체가 등장했다며 6차 핵실험 준비 작업으로 해석했다. 3. 북미사일 낮게 깔려 한미 레이더가 못 잡아. 북한이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사격 실험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무엇인지를 두고 한미일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무기가 중단거리 미사일일 경우 북한이 말했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 당국은 18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구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사거리 짧고 비행 고도 낮았던 듯. 군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실험한 신형 무기는 비행 고도가 낮고 거리도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 거리가 길고 고도가 높으면 우리나라의 그린파인 조객형 레이더를 비롯 미 레이더망과 위성 등에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신형 무기는 한미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20에서 30km의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사일과 비슷한 단거리 전술 유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함정, 해안포 등 다양한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북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러시아가 개발한 SS-26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500km로 일반적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독특한 비행 궤도 때문에 패트리엇이나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 다만 이 미사일이 실제로 200에서 300km 이상을 비행했다면 한미 레이더망에 잡혀야 했다. 이에 대해 권용수 전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은 이스칸데르의 비행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줄여 쐈다면 고도가 낮은 미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용도의 개량형 순항 미사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신무기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발사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거리 130km인 금성-3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개량형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 등 속보로 보도. 김정은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사격 실험을 지도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백악관과 미국 언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긴급 보도로 이 사실을 전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거 더 이상 실험은 없다고 했던 발언을 반복해 보여주며 북한이 새로운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발표와 관련한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곧바로 보도를 알고 있다.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한 보도에 거의 대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협상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번 발사 실험을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AIT는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다시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SJ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을 향해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김정은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판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했다. 북한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최근 포항에서 진행된 한국군 육해공 합동상륙 훈련과 지난 3월 미 태평양 해병 부대의 한국 전개 훈련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이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